네, 반갑습니다. 위정현 교수입니다. 오늘은 차기 정부의 게임 산업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주제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어떤 20년 정도의 정부의 게임 산업에 대한 정책을 보게 되면 우리는 두 가지의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는 제대로 된 실행 조직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실행 조직과 정책의 일관성, 투개 또는 통합성 또는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의 우리는 원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과거에 그동안에 각 정부를 보게 되면 이 두 가지의 통합성 또 일관성이 깨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조직, 실행 조직의 측면에서 볼 때 세 가지 차원의 우리가 레이어 또는 하이어르키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진흥원, 두 번째가 부처, 세 번째가 청와대 또는 대통령 산하의 조직,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실행기관에 있어서 특히 이제 진흥원의 이슈인데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게임 산업을 전담할 수 있는 게임산업진흥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게임산업진흥원은 지난 MB정부 이후로 콘텐츠진흥원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만 지난 10여 년의 역사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것은 게임 산업의 전담 진흥원이 없이는 게임 산업의 진흥은 요원하다라는 교훈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우리가 이제 게임 산업 진흥원에 대한 논의가 잠깐 반짝 등장했다 사라졌습니다만 차기 정부에서 게임 산업 진흥원은 반드시 신설되어야 된 조직입니다. 두 번째는 부처입니다만 다행히 지금 이제 과기하고 ICT 정통부 두 개를 분리하는 움직임은 바람직하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기 정통부에서 정통부 즉 ICT 부서를 따로 분리해서 그리고 문체부 내에서 콘텐츠를 담당하고 있는 조직을 통합시켜서 가칭 예를 들면 콘텐츠 기획부와 같은 게임 산업과 콘텐츠의 정책을 일관되게 실현할 수 있는 어떤 부처 조직의 주체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청와대하고 이제 대통령 이제 산하입니다만 각 부처 지금도 보게 되면 게임 산업에 대한 정책들이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스타트업에 대한 정책은 중기부가 담당을 하고 있고 콘텐츠 일반에 대한 게임 콘텐츠 전반에 대한 정책은 문체부 그리고 VR이나 AR과 같은 어떤 실감 미디어에 대한 정책들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과기정통부하고 문체부에 흩어져 있는 이런 양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기능들을 통합해서 컨트롤하고 조절할 수 있는 그리고 해외 쪽에 예를 들면 글로벌 어떤 이슈까지 포함해서 그럼 이제 글로벌 이슈가 나오면 외교부가 나옵니다만 그런 것들을 조율할 수 있는 하나의 통합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청와대나 대통령 산하의 게임산업발전특별위원회 같은 기구가 신설이 돼야 됩니다. 다음 이제 이런 기구 즉 3단계 구조 게임산업진흥원, 콘텐츠기획부, 게임산업발전특별위원회 이 세 개의 구조가 완비가 되고 난 다음에 정렬이 되고 나면 정책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네 가지 정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게임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게임 산업의 사행성 이슈를 정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게임 산업은 그동안 지난 몇 년간 특히 이제 확률형 아이템 이슈가 제기되면서 즉 게임 내에 강하게 확률형 아이템을 집어넣으면서 한국 게임 전체가 사행성 이슈에 휘말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사행성 이슈에 휘말려 있는 게임 산업 전체를 정화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확률형 아이템 같은 경우는 특히 지금 현재 국회에 게임산업진흥법 전면 개정안이 지금 계류 중입니다만 이걸 시급하게 국회 통과를 시켜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차기 정부에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어떤 확률에 대한 공개 등등을 의무화하겠다 또는 이걸 법제화하겠다라고 밝힌 것은 이건 정말 바람직한 조치라고 보이고 특히 지금 현재 차기 정부의 인수위에서도 콤프가차라는 것은 예를 들면 카드의 5장이 전부 갖추어져야만이 원하는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인데 지금 게임에서 보게 되면 콤프가차가 있는 게임을 보게 되면 5장 중에서 4장은 항상 손에 들어오는데 마지막 한 장이 안 들어오는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아이템의 어떤 박스를 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갑니다. 이게 이제 컴프가차라고 그래요. 컴플리트 가차가 원래 원어입니다만 그래서 이런 컴프가차 문제도 법적으로 금지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게임 산업의 어떤 사행성을 정화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게임 산업 사행성 정화에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이슈로 우리가 등장하고 있는 게 P2E 게임입니다. 다행히 차기 정부에서도 P2E 게임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P2E 게임은 현재 유저들이 돈을 버는 게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그 본질을 들여다보면 유저가 돈 버는 게임이 아니라 게임사가 돈 버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게임사는 한편으로는 확률형 아이템을 팔아서 돈을 벌고 또 한편으로는 코인을 팔아서 돈을 버는 이런 이중의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P2E 게임의 본질입니다. 그런 점에서 P2E 게임은 특히 과거 노무현 정부 때 한번 정권 차원의 논란이 됐었던 바다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청소년판 바다 이야기가 다시 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자기 정부가 P2E 게임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이야기고 그 정책 기조는 유지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중국에 대한 판호 이슈입니다. 지금 현재 과거에도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이슈가 바로 중국 판호 이슈입니다. 중국은 현재 한국의 어떤 한한령을 해제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계속 제스처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차제에 과거에 미국이나 일본 그리고 유럽 등등의 게임사들이 한 몇백 개의 게임들에 대한 판호를 받을 때 우리는 겨우 꼴랑 3개의 판호를 받으면서 사실 중국이 판호를 내주지 않았다는 점들을 강력하게 어필을 하고 중국 판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심지어 판호 이슈를 떠나서 넥슨의 던파 같은 던전 파이터 같은 경우에는 판호를 이미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바로 오픈 전날 아무도 알 수 없는 이유로 그리고 지금도 이유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결국에 서비스가 중단된 사례가 존재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미국 정부라면 아마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아무런 어떤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는 것은 그 잘못된 것이고 차제에 그런 것들을 판호 이슈를 포함해서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게임에 대한 생태계의 혁신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혁신은 정책까지 포함됩니다만 특히 그 혁신형 게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는 IP 우려먹기 그리고 내수형 한국이란 내수형 게임 그리고 확률형 아이템 세 개가 강하게 결합되어서 게임 산업 전체의 보수성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특히 이제 중소개발사와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한 혁신형 게임, 새로운 형태의 게임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강력하게 지원 정책을 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 게임의 사회적 인식에 대한 개선입니다. 그래서 지금 며칠 전에 결국 이제 그 게임을 기반으로 한 교육 이런 행사를 하트경 원식이 했습니다만 그 자체는 바람직한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 이준석 대표가 나와서 게임 기반 교육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이건 정말 이 게임 기반 교육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탄생해가지고 벌써 제가 게임 기반 학습 G러닝을 한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만 그 반대로 한국이 만든 그런 교육법이 미국 LA 교육청과 손잡고 미국에 들어갔고 일본에 들어갔고 왜 동남아 시장에 공공 프로젝트로서 진입을 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점에서 게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의 핵심이 게임 기반 교육이라는 점은 대단히 공감하며 게임이라는 것들이 여전히 보면 우리나라 학부모 즉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이 여전히 게임에 대해서 부정적이라는 인식을 잘 인식하고 향후에 특히 게임을 기반한 교육과 같은 사회적 어떤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좋은 어떤 정책들이 나올 필요가 있습니다. 예,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